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승리의 주역은 이번에도 캡틴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홈 경기에서 비록 손흥민 선수가 직접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결정적인 두 번의 패스로 토트넘의 3대1 승리, 리그 4위 탈환을 이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공식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영국 현지 중계 방송 BBC와 스카이 스포츠의 실시간 중계에서도 네덜란드 수비수 미키 반더벤의 대단했던 슈팅과 더불어 손흥민 선수의 결정적인 어시스트가 중요했던 이유를 집중 조명하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반더벤 선수 본인도 손흥민 선수의 패스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대표적인 영국 내 손가 기자로 알려진 더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까지도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에게 경기 최고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이날 경기 영국 현지 방송 실시간 중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영국과 유럽 현지 유력 매체의 평점 평가는 어땠는지 손흥민 선수의 세부 기록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노팅엄의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경기는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득점포를 가동했는데요. 반더벤 선수가 토트넘 홈 경기 첫 득점을 올렸고 포로 선수도 오랜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이날 2명의 수비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토트넘은 올 시즌 무려 11골을 수비수들이 기록하게 됐는데요. 아스널과 더불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비수가 가장 많이 골을 넣은 팀 공동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리그 순위인데요. 토트넘의 승점 60점, 에스턴 빌라와 승점이 같지만 한 경기를 덜 치렀고 골득 실차는 3골을 앞서면서 단독 4위로 올라섰습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게 됐는데요. 올 시즌 남은 챔피언스리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프리미어리그 5위까지도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 토트넘의 별들의 전쟁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매우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같은 라운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버풀과 홈 경기 2대2 무승부로 승점 49점에 멈춘 상황인데요. 영국 BBC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은 사실상 끝났다는 논평까지 했습니다. 이번 라운드 결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의 승점 차이가 11점까지 벌어졌고 더 이상 누구도 맨유가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노팅엄과의 경기 최근 6차례 리그 맞대결에 연승을 이어갔는데요. 2015년 9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9연승을 거둔 이후 일부 리그에서 한 팀을 상대로 한 최장 연승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팅엄은 토트넘의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노팅엄은 이날 패배로 승점 25점에 멈추면서 현재 18위인 강등권 루턴 타운과 승점이 같지만 골득 실차 우위로 간신히 강등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물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승점 4점이 삭감되는 불운이 있기도 했는데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승점 삭감이 6점인 가운데 승점 29점으로 15위에 있습니다. 에버튼과 노팅엄이 승점 삭감 속에서도 잔류를 위한 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승격팀인 루턴, 번리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루턴, 노팅엄, 브렌트포드, 에버튼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까지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일정 굉장히 큰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토트넘이 3대1로 이기긴 했지만 결코 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기대 득점은 오히려 노팅엄이 1.56골로 1.48골의 토트넘보다 앞섰는데요. 슈팅 수는 17대13으로 토트넘이 앞섰지만 유효 슈팅은 7대6으로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토트넘이 64%로 볼 점유율은 앞섰지만 역시 신속한 역습 축구의 노팅엄을 상대로 고전하는 측면들이 경기 전부터 예상이 됐었고 무엇보다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이 토트넘 감독으로 있으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의 슈팅 궤적을 많이 차단하고 막아내면서 손흥민 선수가 직접 슈팅을 때릴 기회를 내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통해 다른 토트넘 공격수들이 슈팅 기회를 많이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질 좋은 슈팅, 기대 득점을 초월하는 결정력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토트넘이 고전을 했고 높은 라인의 뒷공간을 또한 노팅엄의 공격수들이 빠른 역습으로 공략하면서 쉽지 않은 흐름이었지만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본인을 막더라도 본인의 패스로 득점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전반 15분 무리오 선수의 자책골 과정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기점 패스를 연결했고 52분 반더벤 선수의 결승골도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하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날 경기 실시간 공격 위협도를 보면 전반 15분 상대 자책골을 이끌어낼 때까지 토트넘이 일방적인 공격을 펼쳤는데요. 오히려 이전 경기들처럼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고 나서는 조금은 느슨한 모습, 공격 위협도가 떨어지고 상대가 막 공세를 펼쳐서 올라올 때 흔들리는 모습, 특히
상대의 전방 압박에 후방 지역이 조금은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전반 27분에 동점골을 내줬고 그 뒤는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는 오히려 역전골까지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고전을 했는데요. 이번 경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빠르게 전술 수정과 선수 교체를 가져가면서 후반전 초반에 결승골과 추가골까지 넣었죠. 무엇보다 사르와 비수마의 두 명의 미드필드 라인이 노팅엄의 거센 압박에 고전을 하는 가운데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라는 좀 더 노련한 선수들로 중원을 구성하자 경기에 안정감을 갖추게 된 것은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앞으로 남은 시즌 미드필드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힌트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가 전문가 패널의 1차 선정에 이어 팬투표로 선정한 맨 오브 더 매치는 손흥민 선수로 결정이 됐는데요. 무려 52.3%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공식 MOM이 됐습니다. 2위는 득점을 기록한 포로 25.2%, 미키 반더벤이 3위 14.3%, 나머지 선수들도 거의 득점자이긴 했지만 큰 의미 있는 득표를 얻지는 못했는데요. 주목할 점은 득점을 올린 포로와 반더벤보다 어시스트를 기록한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경기를 지켜본 많은 이들이 경기 영향력 자체에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가 높았다라고 인정한 것인데요. 한 개의 어시스트 말고도 두 개의 키패스를 기록했고 한 차례의 유효 슈팅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의 세부 기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의 집중 견제 속에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뛰었음에도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보다는 그 바깥 지역 오히려 10번 플레이메이커 자리에서 많이 뛰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의 기대 득점은 0.24골로 득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한 가운데 두 차례 시도한 슈팅도 벗어난 슈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차례의 슈팅은 유효 슈팅이었고 한 차례의 슈팅은 수비의 6탄 방어에 막혔는데 그중 하나의 슈팅이 또한 골포스트를 때리는 불운이 있기도 했거든요. 즉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득점은 불운으로 인해 골대의 불운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두 개의 키패스 속에 공격적인 패스를 연결하면서도 82%의 평소와 같은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이날 공중볼 경합과 지상볼 경합을 하나도 하지 못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상대의 짜임새 있는 수비 뒤쪽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다. 이날은 정통적인 스트라이크로 뛰기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공을 잃어버린 게 9번밖에 되지 않았고 심지어 상대의 공을 한 차례 가로채기로 뺏어올 정도로 2선 미드필드에 가까운 역할도 굉장히 잘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상대의 집중 견제 속에서도 그래도 최전방에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준 것인데요. 이날 패스 네트워크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이지만 오히려 왼쪽 공격수인 베르너가 가장 높은 위치, 존슨도 오른쪽 공격수로서 손흥민 선수보다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9번이지만 가짜 9번처럼 과거 케인의 역할을 하는 한 칸 내려와서 경기를 조율하고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도 득점 찬스 리시브에 있어서 0.46으로 이번 경기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패스를 받아서 연계한 선수로서 상대가 집중 견제를 할 때 어떻게 전술적으로 자신이 이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정말 영리하게 운영한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선수별 통제 구역을 보더라도 공이 없을 때는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압박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줬어요. 손흥민 선수도 열심히 압박을 하긴 했지만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분명히 체력적으로 고갈될 수가 있고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력을 발휘하고 슈팅을 때리기 위한 체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거든요. 최근에 클루셉스키가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유는 속도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방 압박에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베르너, 오른쪽에 존슨이 때때로 손흥민 선수의 최전방 자리를 본인이 커버해주고 압박하면서 거기서 손흥민 선수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요. 또 공격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견제가 심하다 보니까 베르너와 존슨이 사이드로 벌려서 공격을 하면서 중앙 공간을 넓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선수별 통제 구역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팬투표로 진행됐던 공식 MOM뿐 아니라 통계 기반 평점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물론 대부분 경기 최고의 선수로 뽑힌 것은 결승골을 터뜨린 반더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센터백인 반더벤이 수비적으로도 좋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홈 경기 첫 골을 터뜨리면서 이날 경기에 가장 큰 변수가 됐는데요. 통계 매체 폰몹은 반더벤에게 8.4점을 줬고 또 다른 득점 수비수 쐐기골을 넣은 포로에드에게도 8.4점을 줬고 그 다음으로 높은 평점이 바로 7.9점의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소파스코어의 평점에서도 반더벤과 포로가 나란히 8점을 받았고 손흥민 선수가 받은 7.3점이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점수였고요.
영국 언론들, 기자들의 평점에 있어서도 풋볼 런던은 7점으로 준수하다는 평가를 내리긴 했지만 스탠다드 같은 경우 댄 킬패트릭 기자가 반더벤에게 8점을 주면서 동시에 손흥민 선수에게도 8점을 주며 최고의 선수로 평가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는 간결한 패스로 반더벤의 골을 세팅했고 베르너에게도 패스를 주입해 선제골까지도 이끌어냈다고 하면서 두 골에 모두 관여했던 영향력을 소개했고요. 또한 노팅엄 골키퍼 마츠 셀스가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막았던 장면도 골포스트를 때리면서 아쉬웠다. 실질적으로는 1골 2도움에 가까운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두 차례나 뛰어난 선방에 막혔던 그 셀스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손흥민 선수의 포인트는 더 늘었을 수 있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풋볼 런던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서 손흥민 선수가 힘든 경기를 펼치면서도 반더벤의 골을 어시스트했고 또한 본인 역시 득점할 뻔했지만 오른쪽 골포스트를 맞고 튕겨나왔다고 아쉬워하면서 7점을 줬고요. 90미닛 같은 경우에는 6점으로 조금은 무난한 평가를 내렸는데 그래도 전반전에는 주춤했으나 후반전 내내 깊숙이 내려와서 이를 통해 팀 동료들을 위해서 수비 집중을 분산시키며 동료들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줬다라는 전술적인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반 15분 이 기점이 된 패스를 연결한 게 왜 중요했는지 살펴보면요. 비수마가 미드필드 라인에서 한 차례 벗겨내고 전진 패스를 준 것을 손흥민 선수가 이어받았을 때 왼쪽 전방 빈 공간에 있던 베르너를 보고 빠른 타이밍에 정말 좋은 스루 패스를 연결해주면서 베르너가 속도감을 살려서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게 안성맞춤의 패스를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베르너의 컷백이 존슨과 사르의 침투 쪽으로 흘렀는데 이 패스를 걷어내려던 무리오가 자책골을 기록한 것이죠. 이런 패턴 플레이 이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는 메디슨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10번 자리에서 이런 패스를 공급했던 것이 주효했다. 상대의 허를 찔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베르너의 활약이 분명 돋보였는데요. 최선을 다해 팀에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경기 끝나고 했습니다. 자신이 골을 넣진 못했지만 상대 자책골을 이끌어낸 것도 팀에 도움이 돼서 반갑다고 했고요. 또한 미키 반더벤 수비수가 골을 넣은 것에 대해서 축하했는데요. 본인이 공격수이지만 내 골보다는 팀을 위해 뛴다라는 이타적인 마음가짐을 통해서 더욱더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르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임대 선수로 현재 토트넘에 합류한 상태인데 완전 이적을 위한 조건이 1,500만 유로 정도 저렴한 액수로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고액 연봉 선수라는 점에 부담도 있긴 하지만 솔로몬 선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잦은 부상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왼쪽 측면에서 베르너가 전방 압박도 해주고 돌파로 상대 밀집 수비도 깨주고 좋은 컷백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은 손흥민 선수가 또한 왼쪽 측면이 아니라 스트라이커로 뛸 때 가장 큰 효과적인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완전 영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보더라도 티모 베르너가 득점 찬스 패스를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한 선수였고요. 또한 공을 전진시키는 과정에서 패스와 더불어 운반까지도 가장 많이 기록하면서 이날 경기를 풀었던 상대의 밀집 수비를 깨기 위한 최고의 옵션으로 활약했다는 것이 주목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베르너 선수의 히트맵과 패스맵을 보시면 왼쪽 측면에서 전진 패스, 컷백, 그리고 크로스, 뒤로 빼주는 정말 안정적인 빌드업까지 잘해주면서 슈팅과 결정력 빼고는 다 좋은 선수라는 것을 보여줬고 손흥민 선수 곁에서 결정력까지도 만약에 보완을 한다면 이적료 투자 대비 최고의 영입이 될 수 있는 선수로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는 이날 경기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반더벤을 선정하며 평점 8점을 부여했는데요. 이날 득점을 기록한 포로에게도 8점을 줬고 손흥민 선수는 두 번째로 높은 점수인 7점을 부여하면서 만만치 않은 활약을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현지 팬투표를 통해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를 평균 평점으로 선정했는데요. 미키 반더벤이 역시 7.17점으로 경기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고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와서 경기의 흐름을 바꿨던 벤탄쿠르가 7.06점, 호이비에르가 7.02점이었고 손흥민 선수 역시 7.02점으로 호이비에르와 공동 3위였고요. 선발 출전 선수 중에서는 2위에 해당하고 7점대를 받은 4명의 선수 중에 1명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이날 경기 승리의 주역 중에 1명으로 영국 현지 팬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영국 BBC의 실시간 중계 역시 반더벤 선수가 토트넘 입단 후 첫 홈 경기 득점을 터뜨렸다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로켓 같은 슈팅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이 슈팅 과정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반더벤을 잘 찾아내서 패스를 연결해서 루트를 만들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아니었다면 나올 수 없는 골이었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실시간 중계에서도 나왔는데요. 깔끔한 패스, 니트 패싱이 연결됐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간결하게 탭 패스를 통해서 반더벤의 골을 이끌어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셀스 골키퍼가 반응조차 할 수 없었던 반더벤의 대포와 같은 슈팅도 대단한 피니시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패스도 결코 쉬워 보이지만 단단한 패스, 아무나 할 수 있는 패스가 아니라면서 탭 패스라는 표현으로 주목을 한 것이죠.
반더벤 선수와 경기를 마치고 나서 정말 멋진 저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경기였고 승점 3점이 아주 필요했는데 소니가 공을 잡았을 때 나에게 패스를 주면 바로 때리면 되겠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고 그 직감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도 주저없이 좋은 타이밍에 패스를 해줬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었다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53분이었는데요. 오른쪽 풀백 포로가 이날은 아예 사이드를 점유해주고 존슨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상대의 대비를 조금 허를 깨는 그런 패턴 움직임을 가져갔고요.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머무르지 않고 2선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포로가 내준 패스 존슨이 뒤로 빼줬을 때 손흥민 선수가 잡은 이후 본인의 앞쪽으로 두 명이 막았어요. 오른발 왼발 슈팅 각도를 다 막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내가 슈팅을 하려고 애쓰지 않고 반더벤이 3자의 움직임으로 마크맨이 없을 수밖에 없는 센터백이 공격 영역으로 들어오자 바로 때릴 수 있게 밀어줬습니다. 이 패스도 조금 뒤로 빠졌거나 타이밍이 늦었다면 상대 수비가 몸을 던져 막을 수가 있었는데 반더벤이 이렇게 시원하게 슈팅을 때릴 수 있었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빠른 타이밍에 그냥 때리기만 하면 논스톱으로 건드리기만 하면 골이 될 수 있도록 잘 밀어줬기 때문에 나왔다. 그래서 스카이 스포츠에서 탭이라는 표현을 이 패스에 쓴 것입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서 토트넘과 리버풀의 선수로 활약했던 스카이 스포츠 최고의 해설가 제이미 레드냅은 반더벤이 현재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는 멋진 선수입니다라고 하면서 22살의 어린 나이에 번개처럼 빠르고 왼발도 훌륭하다. 세계 축구계에서 지금 그보다 뛰어난 센터백이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아스널에서 살리바를 주목하고 있긴 하지만 반더벤도 살리바 못지않게 훌륭한 선수라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토트넘이 반더벤이 부상으로 빠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겪으면서 그의 존재감을 알 수 있었다. 그가 앞으로 부상 없이 커리어를 이어간다면 반다이크가 해낸 성과를 이어낼 수 있고 특히 반다이크도 반더벤의 나이 때는 이만큼 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반더벤의 수비력뿐 아니라 그가 터뜨린 득점도 적재적소에 터지면서 모든 상황을 진정시켰던 결정적인 골이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던 장면인데요. 아쉽게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장면은 영국 BBC에서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골이 됐을 수 있었던, 골이 되어야만 했던 장면이라고 하면서 드릴 슈팅을 때렸는데 골키퍼의 손에 맞고 골대에 맞았다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의 데클란 올리 기자 역시 현장에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막은 셀스의 엄청난 최고 수준의 선방이었다고 극찬하면서 이걸 막아낸 게 기적 같은 선방이었다라고 골키퍼를 칭찬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은 골이 되어야만 했던 토트넘의 네 번째 골이 될 수 있었던 절정의 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85분이었어요. 존슨의 돌파가 두세 명의 노팅엄 선수를 벗겨내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받았을 때 노팅엄 수비수들이 분명히 누누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직접 지도해봤기 때문에 어떤 슈팅 궤적이 나오는지를 너무나 잘 분석한 것 같아요. 오른발 왼발 양쪽 각도를 계속해서 막아내니까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할 수밖에 없게 유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상대의 수비 범위, 블로킹 범위를 벗어내면서 왼발 슈팅을 꺾어 때리면서 골문 반대편을 노리는 기가 막힌 슈팅이 나왔는데 이 슈팅을 또 골키퍼가 역동작에 걸렸음에도 건드렸거든요. 건드림에도 불구하고 골대 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골포스트를 맞고 나온 불운이었죠. 이날 경기 막판에 투입된 게 로셀스와 쿠루세스키였는데요. 쿠루세스키 선수에 대해서는 영국 BBC의 실시간 중계에서 아쉬워했습니다. 토트넘이 사실은 이 장면 말고도 손흥민 선수가 분명히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와 위치 선정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쿠루세스키가 왼발 패스 타이밍이 너무나 안 좋고 속도도 안 좋고 침투의 스피드도 느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실제로 대한 쿠루세스키가 조금은 토트넘의 역습 상황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두 번이나 패스 연결에 실패했고 결국에 손흥민 선수를 찾아서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잘리고 말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사실은 오른발을 좀 쓸 수 있었다면 감아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1대1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쿠루세스키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계속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분명히 입지를 잃었고 앞으로 당분간도 쿠루세스키가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토트넘에서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여름 이적 시장에 매각될 가능성까지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경기 막판 좋은 패스만 왔다면 득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어지는 뉴캐슬과의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까지도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좋은 경기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 다음 일정은 4월 13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밤 8시 30분 정말 보기 좋은 시간대에 세인트 제임스 파크 원정으로 33라운드 경기 치르게 되고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가 원래 34라운드에 잡혀 있었는데 맨시티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경기 일정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4월 마지막 일정은 4월 28일 일요일 밤 11시로 예정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홈 경기이고요. 5월 초반에는 첼시전, 리버풀전이 이어지는데 맨시티전이 언제 확정되는지까지도 토트넘의 최신 소식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영국 현지의 평가와 반응, 찬사 내용 등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소식들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